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회학 시간으로서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라고도 보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뭐 블루머라는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 허버트 미드라는 약간 딜캠이나 베버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덜 알려진 일반적인 대중분들에게 덜 알려진 사회학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미드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미드의 개념으로서 단순한 단어가 아닌 I와 m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영어 단어로 치면은 이 단어에 이제 해석을 못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영어 단어의 그러한 의미로서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미드는 확장시켜서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러한 이론으로서 발전을 시켰어요. 이러한 단어들을. 그래서 I와 me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회학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시대 흐름별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조류가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사회학 강의 이제 올린 것부터 저와 같이 이렇게 영상을 이제 같이 이제 쭉 이어 나가시다 보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일종의 사회학의 흐름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의미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사회학 공부하는 게 의미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 발음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매사추세츠. 이 주가 있죠, 미국에. 뭐, 애리조나주, 뭐, 여러 가지 주 있잖아요. 뭐, 루이지애나주, 뭐, 이런 식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벌린 대학이라는 대학을 이제 나왔는데, 오벌린 대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미드를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 들어본 대학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뭐 어느 대학과 비슷한 위치에 있겠죠. 뭐, 미국에도 이렇게 대학별로 서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철도회사에 들어가요. 의외죠. 철도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철도를 측량하는 업무를 합니다. 측량 업무의 종사. 여기에 측량 업무의 종사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버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제 학생으로서 진학을 해요. 입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대학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의 가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대학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상승한 거죠. 등급이, 대학 등급이. 그죠? 하버드 대학은 거의 뭐 탑 클래스고, 뭐 오벌린 대학이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버드는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그죠? 어쨌든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8세가 됐을 때 이제 미시간 대학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미시간 대학에 이제 부임한다라는 거는 학생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좀 이른 나이에 이제 뭐 교수로든가 아니면은 뭐 부교수, 뭐 정직원으로서 이제 이 미시간 대학에 이제 부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용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실용주의 하면은 이제 또 존 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은 그 또 프래그머티즘이죠. 프래그머티즘으로 이제 상당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존 듀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생에 이제 일종의 큰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최악의 인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최선의 인간은 아직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뭐 씁쓸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존 듀이를 미시간 대학에서 만났다. 그래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미드의 업적은 나중에 이제 뭐 허버트 블루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버트 블루머가 이제 상징적인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심볼릭 상호작용론을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허버트 블루머에게 영향을 줬다. 누가 영향을 줬냐면은 이 미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드라는 사람은 뭐 사회학 초반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이제 흐름의 물꼬를 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학 후반기에 뭐 현대 사회학의 거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학의 흐름에 이제 있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약간 통나무 다리와 같은 일종의 철학과도 이렇게 접점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미드에 대한 부분은 아주 소수적인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미드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자아라는 것, 우리의 페르소나, 자아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인 조류 속에 사회적인 조류가 있으면 사회적 조류라는 걸 한마디로 이제 뭐 이제 흐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산업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나 아니면 뭐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흐름, 예, 뭐 이런 흐름들이 다 각각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레이거노믹스나 제처리즘 때, 예, 이제 복지보다는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있었듯이, 예, 우리가 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예, 발전행정이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시작됐던 정부 주도의 행정주도 발전이 있었듯이 이러한 사회적 조류가 다 있죠. 그죠? 어느 나라나 국가, 사회마다 이러한 조류 속에 자아라는 것은 작은 소용돌이다. 소용돌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작은 소용돌이는 이제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커다란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점점 커지고 커지다 보면 영향력이, 그죠? 예, 어쨌든 자아라는 것을 미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라는 것은 아이에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 깃들어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와 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라는 것은 주체적인 자아를 얘기를 합니다. 예. 미라는 것은 객체적인 자아예요. 객체적.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 허버트 미드에 대해서는 이 아이와 미만 정확하게 알고 가도 뭐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계신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아이와 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자아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타인이 기대를 합니다. 기대. 왜 기대를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는 뭐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제 직장에 이제 뭐 대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에 대해서는 손님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죠. 좀 맛있는 음식을 싸게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사장님의 역할이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역할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니즈를 만족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죠. 직장에서 대리면은 뭐 과장이나 부장이 이제 나한테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 응? 김대리 좀 업무량이 너무 적고 퇴근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다. 뭔가 좀 수상하다. 좀 집에 좀 빨리 가지 말고 좀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끔찍한 소리겠죠. 그죠? 직장인들한테는. 야근 좀 해라. 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뭐 교사라든가, 예, 뭐 이제 뭐 교수가 학생한테 기대할 수가 있겠죠. 뭐 성적이 너무 낮다. 네가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뭐 이제 학교는, 너무 이제 커트라인이 너의 성적에 비해서는 이제 좀 너무 높다. 네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너가 더 성적을 올릴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은 내가 학생이라는 역할, 내가 대리라는 역할, 내가 사장님이라는 역할을 사회 속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미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으로부터, 타인이에요. 타인. 타인으로부터 기대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믿고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자아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떠맡는, 일종의 이렇게 역할을 떠맡는 것을 어릴 적부터 우리는, 미드의 얘기입니다. 미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유년기부터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 속에 들어있는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축구 같은 거예요. 축구.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비수가 있겠죠. 수비수도 뭐 이제 자세하게 역할 분담이 다 들어갑니다.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스위퍼 있고, 예, 센터백 있고, 윙백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뭐 미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와이드 플레이메이커도 있고 인버티드 윙어도 있고 뭐 중앙 미드필더, 뭐 로밍형 플레이메이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도 많아요. 뭐 타겟맨, 포처, 뭐라 그래야 돼? 또 섀도우 스트라이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왜 다르게 붙여놓냐? 수행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공격수라는 범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생도 이공계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문과 계열 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문과 계열 학생한테 우리가 수학을 엄청 잘하길 기대하지 않잖아요. 훌륭한 문법과 훌륭한 문체, 수사적 표현, 그리고 이러한 감상평 같은 걸 기대하지, 우리에게 무슨 뭐 어떤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추리력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문과 학생들한테. 그쵸? 마찬가지로 이공계 학생들이나 기술을 배운 학생들에게 뭐 감상적인 내용을 바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문체의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시적 표현이라든가, 그쵸? 이렇듯이 다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드는 결국 이렇게 규칙 속에서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들어있는 일종의 커다란 게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게임 속의 규칙으로서 어릴 때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역할을. 이해가 되셨죠? 이 게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가족 유사성과 일종의 언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게임과 규칙, 같은 언어지만 같은 스포츠가 아닌 다른 스포츠에서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뭐 이러한 식의, 예, 이러한 식의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따로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에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이제 뭐 저한테 기대를 하겠죠. 예, 뭐 단독자한테 뭐 영상을 잘 촬영해 주기를 기대한 거나, 뭐 아니면은 더 많은 내용을 다뤄주길 기대하거나, 예, 뭐 아니면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길 기대하거나 기대를 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타인이 나한테 이제 같은 기대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하고 내 친구가 저한테 거는 기대하고, 예, 뭐 학창시절 때 선생님이 나한테 거는 기대하고 전혀 다르죠. 예.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뭐 저한테 뭐 집에서 설거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누워있지만 말고 뭐 이런 거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뭐 부모님 뭐 어깨 주물러 드리고 뭐 이렇게 효도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뭐 얘는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뭐 얘를 계속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뇌 과부하가 와가지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좋은 성적을 받길 바라겠죠. 뭐 도덕 선생님은 도덕 점수가 높길 바라겠고, 예,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길 바라겠고, 그죠? 그렇다고 뭐 집에서 뭐 엄마 아빠가 저보고 뭐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길 바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같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은 나의 자아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죠. 나는 타인, 이 타인의 거미줄 같은 이 타인과의 그물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뻗어져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근데 우리는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특정인의 기대가 아니라 일반화된 기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화된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일반화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대를 상상한다라는 겁니다. 미드의 말입니다. 자, 이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명동 거리를 걷는다고 칩시다. 명동 거리를 걷는데 제가 이쪽 방향으로 걷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예, 저는 이쪽, 다른 사람들은 이쪽.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게시판 같은 데 써놓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 침을 뱉는다던가,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눈으로 뭐 꼬라본다든가, 예,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암묵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잖아요. 예, 머릿속에 의식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잖아요. 뭘 사러 간다든지, 집에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우리가 뭐 횡단보도 건너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애들은 황산벌에서 마치 개별과 맞서 싸운 관창 마냥 막 저 자식의 목을 베지 않으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하면서 횡단보도 건너진 않잖아요. 그쵸? 예. 뭐 원수가 저기에 놓여 있는 것 마냥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일반화된 기대를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상상하고 있겠어요? 명동 거리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오면 그냥 조용히 그냥 냄새 풍기지 말고 꼬라보지 말고 욕하지 않고 그냥 네 갈 길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암묵적으로.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저한테 기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지나가는 반대편 사람한테 손가락을 세운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겠죠. 그죠? 예. 물리적인 이제 행동을 하겠죠. 그죠? 물리적 행동을. 이런 것처럼 일반화된 기대를 우리는 상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화된 타인으로부터 기대가 뭔지 아시겠죠? 이러한 기대로부터 취득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행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죠. 행인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 폭행하거나 침 뱉는다거나 쌍욕을 한다거나 하는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인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는 길을 걷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자아로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게 미예요. 그래서 이게 객체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예, 명동거리를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은 반대편에서 앞으로 가고 있는 저가 한마디로 객체겠죠. 그쵸? 그 객체가 객체적 자아로서 존재하겠죠. 따로. 그쵸? 자, 개가라고도 부릅니다. 객체적 자아, 개가. 미드는 쿨리가 나옵니다. 쿨리 여기서. 바로 전 시간에 설명했던 쿨리. 거울에 비친 자라고 얘기해드렸죠. 예, 쿨리. 쿨리가 얘기했던 거울에 비친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미드가 얘기한 미가 바로 객체적 자아. 거울로서의 자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드는 자아에 있어서 이 객체적 자아에 저항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내가 있다라고 봤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시 기억나나요? 어떤 예시였냐면은 이제 뭐 쿨리를 비판한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명분을 걸고 얘기했던 건데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예, 집단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해도 싼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지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얘기해드렸죠. 물론 그 집단과 사회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집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는 나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거울에 비친 자아로서. 근데 이런 식으로 객체적 자아가 성립되면 이 객체적 자아는 나는 한마디로 이제 희생자겠죠. 희생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학교 폭력의 예로. 예, 학급의 희생자예요. 학급의 희생자라는 것은 근데 나는 용납이 안 돼. 정상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상태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천부인권을 가지고 자유권 평등권이 있고 내 신체 자유 생명에 대한 나의 권리가 있는데 왜 이것들한테 내가 두들겨 맞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납이 안 돼서 여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내가 뭐겠습니까? 바로 I예요. 이게 주체적 자아예요. 제가 그래서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방금 전 시간에 이 영상 바로 전에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이 주체적 자아라는 게 바로 미드가 얘기했던 나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 주체적 자아가 주체성과 바로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주체적 자아가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다. 변화를 유발한다. 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유발할까요? 학교 폭력의 예로 들면 가장 쉬운 예로서 드는 겁니다. 자, 수많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불량 학생들, 미래에 이제 올바르지 않은 일을 수행하면서, 예, 끼니를 거의 거르거나,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불쌍한 불량 학생들. 우리 불쌍한 불량 학생들이 이제 많다고 칩시다. 이 학생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학급 희생자로서 살 수 없다. 용납 안 된다. 저항해야겠다. 주체적 자아가 발동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열받는다. 한 놈을 잡아서 조져야겠다. 조짐. 예, 가장 만만한 놈을 잡아서 가장 집단에서 만만한 놈을 잡아서 완전 진짜 출혈이 나게 만들어야겠다. 출혈이. 예, 가시적으로 출혈이 나도록. 그래서 주변에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걸로 내려 찍었다고 칩시다. 쉬는 시간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반이 웅성거리겠죠. 예, 반에서 웅성웅성 거릴 거 아니에요. 와, 야, 쟤 미쳤나봐. 얻어맞더니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다 해서 사회가 변화하겠죠. 어떻게 변화하냐? 아,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나도 머리 의자에 찍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죄질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가 의자로 찍었으면 나는 다음 시간에 널 책상으로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학생들은 좀 세금이 아깝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갑자기 세금 얘기가 나왔네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라는 걸 뭐 집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한마디로 그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뭐다? 주체적 자아다. 상대가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인 객체적 자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립하고 있는, 내가 저항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자아, 그 주체적 자아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불량 학생들에게 있어서 객체적 자아는 뭐겠어요? 학급 희생자예요. 이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3년을 다니죠. 고등학교. 고등 3년 동안 한마디로 학급 희생자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객체적 자아는. 그러나 객체적 자아에서 탈피해서 누군가 한 명 조졌을 때 주체적 자아가 드디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 객체적 자아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예, 우리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저도 또 학교폭력을 좀 당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좀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가 이깁니다. 두뇌. 예. 피직스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브레인이 이겨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또 미성년 친구들이 사회를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예. 고통스럽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막 목숨 버리지 말고, 예. 반드시 가치를 증명할 날이 올 거예요. 갑자기 또 이렇게, 진부하고 되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핵심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아이와 미를 바라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짓겠습니다. 미라는 개가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기대,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나예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식을. 이게 뭐라고요? 개가는 뭐다? 미다. 그럼 뭐냐? 타인으로부터 받는 기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피. 그래서 수행을 변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항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주체성으로 주체적인 나로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인 겁니다. 아이거는 주체적 자아겠죠. 그죠? 주체적 자아. 예, 이게 아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미드의 이론의 아이와 미에 대한 핵심입니다. 주아라고 불러요. 또 개가라고 했는데 또 예, 반대되는 용어를 또 하나 설명해 드려야겠죠. 주아. 그래서 기존 룰에만 따르고 타인이 나한테 기대하는 일만 하면 결국에는 뭐 커다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회에서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이러한 타인이 기대하는 바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나의 신체 자유 생명을 억압한다든가 나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타인의 기대를 깨부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항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는 이 주와 아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미보다. 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미드는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네, 다시 한번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버트 미드가 얘기했던 아이와 미, 그리고 미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해 드렸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들 힘내라고도 얘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잘 머리에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사회학 영상이 될지 철학 영상이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